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TSMC가 오히려 그 나라, 대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TSMC와 대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다. 출산율 0. 74명. 2025년 대만은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곳을 귀신섬이라 부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질까요? 번영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위기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만은 성공의 정점입니다. TSMC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 대만 증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가 이 회사에서 나옵니다. 아이폰도 AI칩도 TSMC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만은 반도체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긴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 빛나는 성공 이면에서 대만 청년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만 합계 출산율은 2025년 0. 74명대까지 추락할 전망입니다.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2. 한 명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대만 청년들 사이에선 22K 세대라는 자조적인 말이 돕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월급이 약 2만 2천 대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타이베이 아파트값은 연봉의 16배에 달합니다.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집을 살 수 있는 현실. 청년들이 대만을 희망없는 귀신섬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TSMC는 세계 최고 기업이 되었지만 그 성공이 대만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청년 절망이 공존하는 기형적인 나라, 그 이면에 숨겨진 심각한 균열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TSMC가 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만 전체 수출의 약 25,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만 증시 상장 기업 가치 총합의 3분의 2가 TSMC 한 회사에서 나옵니다. 이는 엄청난 위험을 내포합니다. TSMC가 감기에 걸리면 대만 경제 전체가 독감을 앓습니다. TSMC 주가가 시파락하면 대만 증시 전체가 3 이상 빠집니다. SP500 내 애플의 비중과 비교하면 이 집중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TSMC가 거대해진 것은 파운드리 사업 특성 때문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등은 설계만 하고 생산은 TSMC에 맡깁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0 이상, 초미세 공정에선 90 이상 독점입니다. 문제는 대만 경제가 이 한 회사에 모든 달걀을 담아버렸다는 점입니다. TSMC가 흔들리면 대만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수출, 증시, 일자리 모두 TSMC에 묶여 있습니다. 단기적 효율이 장기적 파멸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TSMC가 대만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가 대만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만의 모든 이공계 인재들은 오직 TSMC로 향합니다. 최고 명문대 졸업생 절반 이상이 TSMC로 갑니다. 대만에서 공학을 전공하면 취업 선택지가 사실상 TSMC 아니면 그 협력 업체뿐입니다. TSMC 신입 엔지니어 초봉은 연간 약 200만 대만 달러에 달해 일반 대졸자보다 7배 이상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만의 모든 공학 인재가 반도체로만 몰려 의료기기, 자동차,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다른 산업에는 인재가 가지 않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외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네덜란드병이라 부릅니다. 1960년대 네덜란드가 천연가스 수출로 부자가 되었지만 제조업은 무너졌듯 대만에서 TSMC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부의 저주가 된 셈입니다. 한 회사의 성공이 국가 전체의 인적 자원을 빨아들여
다른 모든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는 엄청난 물과 전기가 필요합니다. TSMC 하나가 대만 전체 공업 용수의 10 이상, 전력의 약 8을 소비합니다.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전력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대만은 물 부족 국가이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원전은 줄이는데 전력 소모는 늘어나니 전력 수급이 불안합니다. 2021년 가뭄 때 정부는 농업 용수를 끊고 TSMC에 물을 우선 공급했고 2022년 대규모 정전 사태로 TSMC 공장이 중단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대만은 이미 가진 자원의 한계에 달했습니다. 물도 전기도 TSMC를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TSMC는 삼성전자와 인텔에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대만의 자원은 한계까지 소진되고 있습니다. 자원만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저출산입니다. 2025년 대만 합계 출산율은 0. 74명대로 한국보다도 낮은 전 세계 최저치입니다. 대만 청년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이베이 집값은 연소득 대비 16배로 서울보다 높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6년을 모아야 겨우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지만 일반 직장인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22K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역설은 TSMC 본사가 있는 신주 과학단지 지역만 출산율이 1명을 넘는다는 점입니다. TSMC 직원들은 연봉이 높으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신생아 50명 중 1명이 TSMC 직원 자녀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대만 언론에서는 TSMC 베이비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TSMC 직원들만 아이를 낳고 나머지 국민들은 출산을 포기합니다. 적어도 숫자로는 대만이 한국보다 더 빠르게 소멸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있는 나라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TSMC의 성공이 만든 부는 소수에게만 돌아갔고 대다수 청년들은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제국 대만의 숨겨진 비극입니다. 지금까지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이유, 바로 실리콘 방패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만 반도체에 의존하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TSMC가 있는 한 대만은 안전하다는 것이 실리콘 방패론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대만에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2022년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키며 자국 내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520억 달러를 투입해 인텔, 삼성, TSMC를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TSMC 애리조나 공장의 성과는 이 변화를 상징합니다. 애리조나 공장의 수율은 대만 본토보다 오히려 4포인트 높은 70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양산도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고 비난하며 대만산 반도체에 최대 백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과거 대만을 보호할 동맹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미국 일자리를 빼앗은 경쟁자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리콘 방패의 전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면 대만을 지켜야 할 전략적 이유가 줄어듭니다. TSMC 기술이 미국으로 이전되고 나면 대만에 남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뿐입니다. TSMC는 이미 탈대만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TSMC는 미국에 1천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애리조나에 총 6개 공장을 짓고 영국개발센터까지 미국에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만 기업이 이 정도 규모를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구마모토에도 공장을 세웠고 독일 진출도 검토 중입니다. TSMC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대만에만 있으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의 공장을 분산하는 것이 기업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TSMC가 해외로 나가면 일자리도 기술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협력 업체들도 TSMC를 따라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생태계 전체, 즉 공급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대만 정부도 세제 혜택과 전력, 용수 공급 보장으로 TSMC를 붙잡으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과 시장 접근성을 대만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TSMC는 점점 더 많은 비중을 해외에 두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실리콘 방패는 대만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었는데 이제 그 방패가 대만을 떠나고 있습니다. TSMC가 대만에 남아있어야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이유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만이 공격받아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만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합니다. 대만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한국의 출산율도 대만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7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청년들이 집을 사기 어렵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도 대만과 닮았습니다. 다만 한국이 대만보다 나은 점도 분명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고 대만은 파운드리 중심이라 시장 구조가 다릅니다. 또한 한국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 산업도 건재합니다. 대만처럼 한 기업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몰락했습니다. 기술 패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추격하고 있지만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사례는 우리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 산업의 성공에 취해 다른 분야를 소홀히 하면 결국 국가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반도체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청년들이 희망을 잃으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반도체 실적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체력을 냉정하게 돌아볼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TSMC가 오히려 대만을 무너뜨리고 있는 역설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 경제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기업이 만들어낸 번영의 이면에는 22K 세대의 절망과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민낯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뒤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들. 과연 한국은 대만의 전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이 대만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먼저 알고 싶으시다면